자, 컴파운드 패턴. 물론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늘 그렇지만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만 설명 안 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또 넣어서 설명하고 실습도 책에 있는 내용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2개의 슬라이드가 남았는데 요거는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패턴을 합쳐서 뭔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정한 패턴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여러 개의 패턴을 하나의 어떤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여러 개의 패턴들을 다 쓸 수가 있겠죠. 특히 생성 관련된 패턴들은 어떤 것이든지 쓸 거고 그리고 나머지 패턴들도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노트 15가 마지막인데 그것은 책에서 소개가 안 되고 있는 그렇지만 많이들 쓰는 패턴들을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목요일날 원래 실습 시간인데 실습을 안 하고 설명으로 이번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가지인데 여러 패턴을 함께 사용한 방법을 좀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쓸 MVC 패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떤 패턴을 적용하면 될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진행시켜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이런 오리 관련된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 책은 오리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오리 관련 예제인데 오리의 꽥꽥 하는 거를 꽥꽥이에요. 꽥꽥 소리 내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오리들이 꽥꽥 하는 게 있고 또 그 고무오리는 삑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덕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호루라기처럼 부르는데 그 오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각각에 따라서 조금 다른 소리가 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응용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떤 추가 기능을 여기다 넣을 때 어떤 패턴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어떤 패턴을 쓰면 좋을까? 이제 그거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종류의 오리가 오든 꿰꿔버리면 이제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오리는 이렇게 하니까 잘 돼. 근데 오리 말고 다른 것도 이 시뮬레이션에 포함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뭐 떠올라? 오리 말고 딴 거. 오리 인터페이스를 써야 되겠죠. 그럼 오리 말고 딴 거를 여기다 넣으려면 무슨 패턴? 아답터 패턴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답터 패턴. 어? 그때도 터키, 칠면조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위, 구스라는 게 있고 걔는 이제 퀘이 아니라 홍크 한다 그러면 이 홍크라는 거를 이제 바꿔주는 아답터를 만들면 이제 이 오리 응용에서 거위든 칠면조든 다른 것들도 같이 적용해서 쓸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아답터 패턴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꽥꽥한 수를 우리가 유지하고 싶다. 관리하고 싶다. 꽥꽥한 수. 스태틱 카운터를 쓰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다. 기존 코드를 너무 많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어떤 패턴을 또 요번에 쓰면 요 수를 계산하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기존 기능은 그대로 있는데 기능을 추가한다. 무슨 기능? 무슨 패턴? 기능을 추가하려면 원래 코드를 우리가 수정해서 추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기존 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능을 추가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인터페이스는 똑같고 기능을 추가한다. 무슨 패턴? 데코레이터 패턴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데코레이터 패턴 맞아? 그렇죠? 데코레이터 패턴입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데코레이터를 얘가 데코레이팅 해주는 거죠. 모든 애들을 얘로 데코레이팅 하면 넣을 때 모든 애들을 얘로 데코레이션 해주면은 전체적인 그게 구수든 뭐든 간에 몇 번 꽥꽥했는지는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 클래스를 수정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장식 패턴을 써서 기존 클래스는 그대로 둔 상태에다가 입혀가지고 어떤 기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코레이터 패턴을 만들면 우리가 그 얘네들을 사용할 때 항상 장식을 한 대로 해줘야 되죠. 장식하는 걸 까먹으면 카운트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줘야 돼. 생성하는 게 약간 이제 복잡해졌어요. 생성하는 게 복잡해지면 그 생성하는 것을 추상화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각종 그 생성 패턴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성 패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 패턴인데 이제 패턴인데 이게 앱스트랙트 팩토리라는 패턴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그 단순 팩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 팩토리. 원래 우리가 배운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은 그 유사한 애들을 뭐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뭐 치즈 뭐 뉴욕 만들 때는 이런 재료들, 뭐 시카고 만들 때 이런 재료들, 이런 거의 재료들의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은 아니고 그냥 좀 단순한 팩토리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그 팩토리들을 이제 그 추상화 시킨 거죠. 그래서 앱스트랙트 팩토리 이런 걸 만들고 여기다가 이건 앱스트랙트가 아닌데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 클래스죠. 그래서 카운팅 덕 팩토리. 카운팅 할 때는 요 팩토리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자라는 거죠. 일반적인 오리 생성할 때는 필요 없지만 오리들이 꽥꽥하는 애들을 관리하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내가 그냥 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 카운팅 덕 팩토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부르면 저절로 이제 그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아답터 패턴, 데코레이터 패턴, 팩토리 패턴을 연속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 돼요. 근데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오리를 하나만 가리는 게 아니라 오리떼를 관리하고 싶어요. 오리떼. 그럼 오리라는 개별애랑 오리떼라는 애를 똑같이 취급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패턴? 오리나 오리떼를 같이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 썼던 거 있죠. 컴포짓 패턴. 그렇죠? 컴포짓 패턴은 단말과 그 여러 개를 있는 걸 아우르는 그 애를 같은 값으로 같은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짓 패턴을 쓰게 되면 오리떼랑 오리를 하나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코드에서. 그래서 여기서처럼 플럭이라고 하는 오리떼를 관리하는 이제 오리떼를 만드는 애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떼를 생성해서 만들든 오리를 만들든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떼들을 오리도 그냥 넣어도 되지만 이제는 똑같은 코드에다가 오리만 넣는 게 아니라 오리떼도 같이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처리할 때와 여러 명을 같이 보기 위해서는 컴포짓 패턴 같은 것을 금방 써주시면 쉽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를 개별적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싶다. 그러니까 떼깨거릴 때 어떤 특정 애가 깨깨거리면 내가 뭔가 처리하고 싶다. 그럼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 observer 패턴을 또 적용을 시키면 이제 개별 오리들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quick observable 뭐 이런 해가지고 좀 수정이 많이 돼야 되죠. 걔가 이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코드 수정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저버는 이렇게 옵저버를 만들 수가 있고요. 옵저버 만드는 건 뭐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옵저버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만들 수가 있고, 말로독을 이제 요걸 해가지고 각각에다가 옵저버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죠. 옵저버를 추가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는 상당히 말로독 자체를 많이 수정을 한 상태죠. 그렇지만 이제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수정해가지고 옵저버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고, 플럭에도 이런 오리떼에도 같은 기능을 넣어서 오리떼를 관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떼와 오리를 이런 컴포즈 패턴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둘 다가 다 같이 옵저버 패턴을 같은 형태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또 반복자 패턴도 들어가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의 응용을 만들 때 여러 개의 패턴들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을 쓰면 또 다른 패턴을 쓰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이 프로그램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니까 이런 패턴들을 잘 활용하면 소프트웨어 구조를 잘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패턴이 뭐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객체지향적으로 문제를 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패턴, 이런 문제에서는 저런 패턴들이 쓰면 해결하기가 쉬울 수가 있겠구나, 어떤 장점들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익힐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자바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다른 언어, 다른 객체지향 언어, 그게 C++이 될 수도 있고 뭐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언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언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뭐 졸작하느라 바쁘겠지만 시간이 남으시면 내가 많이 쓰는 언어가 자바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봤던 예제들을, 간단한 예제들을 C++로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파이썬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고 뭐는 같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패턴들을 막 적용해가지고 만든 것이 컴파운드 패턴은 아니고요. 컴파운드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 패턴이 모여져서 어떤 문제를 그냥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이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일련의 패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 거고요.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MVC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MVC를 처음 들어본 사람 없죠? 그렇죠? 4학년 1학기 지금 다 끝나갈 무렵에 MVC를 처음 들어보면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MVC는 모델 뷰 컨트롤입니다. 모델과 뷰를 나누라. 데이터와 뷰를 나누라는 거는 되게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자바 프로그램 같은 거 강의할 때도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이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응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터페이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코어 로직은 안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오목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그 오목 게임 만드는 로직은 그게 안드로이드에서 하든 iOS에서 하든 뭐 그 윈도우 프로그램 하든 웹 프로그램 하든 기본 그 코어 로직은 안 변하는 거죠. 오목두는 알고리즘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잖아. 단지 보여주는, 이 말을 보여주는 방식만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스윙을 써서 보여줄 수도 있고, 텍스트를 좀 이쁘게 해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안드로이드 가면 안드로이드 SDK를 써야 될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뷰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뷰랑 그 주 로직인 데이터는 분리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하나의 C까지 들어가면 뷰랑 데이터랑 이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조작이랑 세 가지를 분류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델, 뷰, 컨트롤. 그래서 모델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뷰는 사용자가 실제 보는 그 모습을 보시면 돼요. 뭐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래프로 나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컨트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뭐 여기 mp3 플레이어다 그러면 뭔가 눌러가지고 다음 곡 선택을 하잖아요. 중지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컨트롤이죠. 컨트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용자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컨트롤러가 모델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럼 모델이 조작이 되면 뷰는 당연히 바뀌는 거죠. 내가 이 곡 듣다가 다른 곡을 들으면 사진이 변경이 되고 다른 음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뷰랑 컨트롤과 모델. 그리고 이 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떤 동일 상황에 대해서 제시하는 뷰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모델은 응용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규칙이 구현되어 있는 거고, 제 생각에 때는 이 모델 부분은 응용이 바뀐다고 해서,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 것이에요. 바뀌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뷰는 사용자가 실제 만나는 뷰죠. 그리고 이 뷰는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제공이 될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는 모델의 변화를 관리하고 모델 유전 데이터의 변경을 사용자가 조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뷰와 컨트롤러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겠죠.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아, 이게 뷰인지 컨트롤러인지. 그래서 안 변하는 부분,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는 부분만 뷰다. 나머지 이렇게 버튼이 있는 부분은 컨트롤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뭔지 명확히 알겠고 뷰는 아는데 이 컨트롤러는 약간의 조금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컨트롤러가 뷰도 바꾸나, 이거는 컨트롤러는 모델을 바꾸고, 모델을 바꾸면 그 모델을 바꾼 거에 따라서 뷰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그런 형태가 기본이죠. 그래서 기본은 이벤트가 발생한 컨트롤러가 모델한테 뭔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면 얘가 뭔가 처리해서 뷰를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구현하다 보면 약간씩 조금 이 접근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뷰의 한 종류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뷰 중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한 부분만 컨트롤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read only 부분, 그러니까 안 변하는 부분만 뷰로 간주하고 나머지들은 그 조작하는 부분들은 컨트롤러로 보는데, 뷰와 사용자 조작이 매우 밀접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형만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코드 측면에서는 GUI 컴포넌트들은 뷰로 보고 그 컴퓨터 바운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그 리스너, 액션 리스너 같은 그 사건을 처리하는 애들이 컨트롤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거기 만든 예제가 하나 있는데, MVC 캘큘레이터를 봅시다. 이 코드를 보면 클래스는 지금 5개인데요. 테스트 프로그램 빼고 오퍼레이터는 열거니까 빼면 하나씩 있어요. 모델, 뷰, 컨트롤러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는 명확하게 이렇게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를 잘 안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모델 부분하고 뷰를 분리해내는 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컨트롤러는 조금 어떻게 분리해내냐에 따라서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근데 이 모델과 뷰는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실행을 먼저 해보면 간단한 거니까 33 계산 누르면 6이 되는 그런 계산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뷰예요, 컨트롤러예요? 이 GUI를 뷰로 봐야 돼, 컨트롤러로 봐야 돼? 뷰? 그게 되게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조작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여기다 33 넣고 여기 바꾸는 부분, 계산 누르는 부분, 요 6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뷰처럼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뷰와 컨트롤러를 명확하게 나누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잣대는 얘는 다 뷰다. 뷰고 여기서 눌렀을 때, 요 계산을 눌렀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부분, 그 처리하는 부분을 컨트롤러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드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시면, 모델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로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모델에는 데이터를 갖고 온 데이터로부터 계산을 하고 있죠. 계산해서 계산의 결과를 제공해주는, 즉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get calculated value나 컴퓨트를 누가 어떻게 부를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 모델은 콘솔로 만들든 GUI로 만들든 이 부분은 그대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이 계산기 정수 2개랑 연산자를 갖고 뭔가 계산기 만들 때 그거를 콘솔로 만들 수도 있고 GUI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모델 부분은 하나도 안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뷰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실행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가지면 얘는 셋, 필요할 때 셋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컨트롤러는 여기서처럼 이제 이 메소드가 우리가 그 계산을 뻥 누르면 얘한테 가서 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모델한테 넘겨가지고 모델이 계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이 끝나면 이제 calculate 하기로 하는데 요 부분은 실제적으로 MVC 패턴에서는 그 옵저버 패턴 형태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해도 지금은 값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새로운 계산값이 있으면 모델에서 뷰로 통보해주는. 여기는 지금 모델에서 뷰로 통보해주는 건 아니죠. 컨트롤러가 다 모델을 부르고 그 다음에 모델이 처리가 끝나면 뷰도 컨트롤러가 바꿔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줄은 어쩌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MVC 패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 MVC GUI 0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요걸 실행하면 많이 떠요. 4개의 윈도우가 뜹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얘는 진짜 뷰죠. 그렇죠? 얘는 내가 뭔가 조작할 수가 없어. 얘도 완전 뷰예요. 근데 얘는 뷰인 동시에 컨트롤,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4개가 다 뷰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하게 돼서 그 뷰와 컨트롤러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들은 명확한 뷰죠. 그리고 요번 예제에서는 이 베이직 카운터 모델이 extends observable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bserver 패턴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해요? 모델이 서브젝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브젝트에서 어떤 데이터가 변하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뷰들한테 다 알려주죠. 노티파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메소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모델이 내 데이터가 바뀌었다. 7에서 8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를 경청하고 있는, 내 모델을 경청하고 있는 그런 애들의 값들을 싹 불러가지고 업데이트 시켜주죠. 그러니까 그 모델에 여러 가지 뷰들이 그 옵서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옵서버를 임플리멘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바에 있는 옵서버 그걸 이용한 이제 옵서버 패턴을 만들었죠. 그래서 MVC 패턴을 할 때 그 MVC에는 패턴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MVC 패턴이 들어가는 건 모델과 뷰 간에 무슨 패턴? 옵서버 패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변하면 많은 뷰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예제를 가지면서 나머지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 안 꺼져.